이슈컬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미중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묻혀 있긴 한데 여전히 미중 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중국 베이징에서 오중전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오늘 폐막 앞두고 있는데 중전회 뭔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중국의 공산당 지도부는 5년 임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5년에 최소 5번 이상의 전체 회의를 갖도록 당원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순번대로 일중전회, 이중전회, 오중전회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일중전회라는 것은 집권 1년 차에 열리기 때문에 당 최고 지도부를 선출하게 되고요. 이중전회는 공산당의 헌법 수정이라든지 고위급 인사가 확정이 됩니다. 근데 집권 2년 차에는 삼중전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경제 개혁 조치들이 주로 논의가 되고요. 또 오중전회 같은 경우는 4년 차에 열리게 되는데 차기 5개년 경제 계획을 심의한다든지 달라진 국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중국이 성장할지 또 산업 발전 정책을 이룰지를 결정하는 회의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 개최된 게 오중전회인데 이게 어떤 이슈가 논의가 됐기에 전 세계가 일단은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된 겁니까? 네, 가장 큰 거는 정책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가을 상기 임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당 주석제를 부활시키게 되고요. 또 정치국 상무위원 숫자도 7명에서 5명 내지 3명으로 줄일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황제에 걸맞는 1인 절대 권력을 강화시켜서 반대파를 억누르기 위한 조치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 관련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향후 5년간의 경제 정책 방향뿐만 아니라 2035년까지는 미국의 GDP를 추월하기 위해서 두 가지 청사진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초 위기에 빠져 있는 일대일로 사업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 방향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외교 관계 그리고 미국 경제도 반도체와 같은 전략적 신흥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지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또 국내 자원과 소비를 활용한 새로운 발전 모델과 관련된 구체적인 안들이 논의됐는데 이런 모든 청사진들이 내년 전인대에서 승인이 되면은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집중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향후 5년 동안 중국 경제 운용 설계도가 논의될 예정이잖아요. 경제 정책 방향이 이제 바뀔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중장기로 보면은 미중 패권 전쟁은 피할 수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수출 주도의 발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 경제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게 5년간의 경제 정책의 골격입니다. 14억 인구라는 그 잠재력을 10분 활용해서 디지털 산업 고도화도 추진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반도체를 비롯해서 국가 장래를 자활 하이테크 분야에 1조 4천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 언론에서도 집중 보도하고 있는 수출과 함께 내수를 강조하는 쌍순환 발전 모델을 확정하게 되고요. 이렇게 될 뿐만 아니라 1대1로 국가들을 묶어서 중화권 5G 생태계를 만들면은 중국은 화이도 구할 수가 있고요. 중국의 그 전략 하이테크 분야의 산업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 서비스라는 새로운 산업 정책이 제시가 됐는데요.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 디지털 위안화도 도입되고요. 이제 해외 여행보다는 국내 여행을 장려시키기 위해서 보조금이라든지 감세 정책을 집중적으로 이제 주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차기 이 5개년 계획이 담기게 될 핵심 산업 육성과 관련된 발전 방향들을 미리 짚어보면 증시도 조금 가늠이 될 것 같은데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이 부분? 네, 이제는 미국 의존도를 제로로 만들기 위한 그 탈아메리카 정책과 함께 내수 중심의 경기 순환이죠. 쌍순환 발전 모델이 가장 핵심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중 패권 전쟁이 아니더라도 현재 중국인들의 그 나이를 보면은 평균 77.3세로 아주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출산으로 인해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고요. 또 농촌 잉여 노동력도 지금 고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임금 상승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보호주의 대두로 인해서 가공 무역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제 경제에 의존하는 이런 발전 모델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현재 글로벌 서프라이 체인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하는 스마일 커브를 보면은 중국은 부가가치가 낮은 가공이나 조립이라는 노동 집약적 공정에 아주 집중되고 있는데요. 세계 공장인 중국이 언더독 신세를 면하기 위해서 중국 제조 2025나 중국 표준 2035를 추진했지만 미국이 번번이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은 소비 중심으로 한 내수 확대를 모색하는 동시에 공급 측면의 개혁도 서두르게 되는데요. 소비 부족은 아무래도 도농 간의 소득 격차가 워낙 심각하고요. 주택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가계가 채무 상환 부담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또 사회보장제도가 미정비가 돼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14.5년 계획 동안에 풀어내겠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공급 측면의 개혁을 위해서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그리고 산업 고도화 정책을 추진하는데요. 여기에 중국 정부가 보이는 손을 이용해서 시장의 개혁을 자신이 선도한다는 겁니다. 정부 주도로 핵심 기업을 M&A 한다든지 혼합 소유주의 개혁을 통해서 지배력을 좀 더 강화시키고 또 반도체와 같은 핵심 부품의 자금률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줄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